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혼잣말 산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잣말 산책은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가 혼잣말하면서 산책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일시는 4월 24일 오전 7시 39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이드치 연구소 활동가로 함께 하셨던 김희원 선생님께서 5월 28일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김희원 선생님 결혼 축하합니다. 함께 축하해 주실 분은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있는 커뮤니티에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올렸사오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전 4월 16일을 보내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실무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4살 된 저희 아이가 좀 더 자라면 2014년 4월 16일에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이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지 잘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8년 전이었던 2014년을 회상합니다. 당시 저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 병원에 근무 중이었고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강한 무기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무기력을 해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원봉사자로서 제가 하고 있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원봉사 지원을 했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서 심리지원에 도움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기재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일반 자원봉사자가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정해진 일시에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으러 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서 심리지원에 동참하고 싶다고 문의했지만 회신이 없었습니다. 분수를 모르고 주제 넘게 나섰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실무에서 심리치료 활동을 해왔던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서 세월호 유가족에게 도움될 수 없는 현실에 무기력감을 느꼈습니다. 몇 년 뒤 온마음 센터를 통해 안산 단원구 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교육에 동참할 기회가 생겼고 감사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무산되었지만 세월호 유가족 대상의 심리극 의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을 위한 심리 지원에 곧바로 동참하지 못한 무기력과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2015년 4월 18일) 청년의사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뉴스 기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사이코 드라마는 실패, 마사지와 반찬 지원은 도움입니다. 이 뉴스 기사에서 사이코 드라마가 언급된 글 일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안산 온마음센터 아무개 부센터장은 프로그램에 대한 시행착오도 많았다. 실제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알려진 사이코 드라마의 경우 실패했지만 마사지나 반찬 지원이 오히려 성공했다. 심리 지원 서비스라는 개념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다. 이 뉴스 기사를 읽고 저는 심리극 진행자로서 무기력을 느꼈습니다. 뉴스 기사에 나온 안산 온마음센터 부센터장의 발언은 세월호 사고 1주기 재난과 정신건강 국제 컨퍼런스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도서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자료에는 심리극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안산 온마음센터 부센터장의 심리극 관련 발언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국제 컨퍼런스 진행 중에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심리극이 공개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안타까웠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만약 저에게 심리극으로 심리 지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빠른 성과를 배제하고 보다 신중하게 준비하고 진행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심리극을 준비하고 진행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치료진에게 받는다면 제가 알고 있는 PTSD 관련 지식, 그리고 PTSD와 심리극 관련 사례, 그리고 저의 심리극 경험을 연결해서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심리극을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 사회극도 시도했을 것 같습니다. 심리극과 사회극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는 것도 신중했을 것 같고, 당사자에게 왜 심리극이 필요한지 조심스럽게 다가가 설명하고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저에게 심리극으로 심리 지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국제 컨퍼런스 자료에서 참고할 만한 글이 있어서 공유하고 싶습니다. 강원대 정신건강의학과 이강욱 선생님과 코슬립 수면의원 이재현 선생님이 발표한 유가족과 함께 가는 길, 세월호 유가족 반별 모임의 경험이라는 제목의 자료입니다. 처음 유가족 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유가족과 지속적인 만남과 심리 지원의 필요성으로 반별 유가족 모임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별 유가족 모임은 합동분향소 학급별 당직일에 진행하기로 했고, 권위 있는 의대 교수 중심으로 심리지원 인력이 구성되었습니다. 심리지원은 주로 음악감상, 근육이완훈련, 정신건강교육으로 구성되었고 심리극은 없었습니다. 음악감상, 근육이완훈련, 정신건강교육은 저도 병원에서 많이 진행한 적이 있고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인상적으로 읽은 것은 현실적으로 자조 모임이 불가능했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팽목항, 청와대 등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 분향소에 있는 가족의 수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지원 담당자들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심리적 지지와 격려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심리극이 아니었어도 당시 세월호 유가족 대상의 심리 지원은 실패했을 것 같습니다. 사이코드라마는 실패, 마사지와 반찬 지원은 도움이라는 뉴스 기사 제목을 심리치료는 실패, 마사지와 반찬 지원은 도움,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뉴스 기사 제목도 유감이고 많고 많은 심리치료 방법 중에 굳이 사이코드라마를 꼭 집어서 언급한 것도 심히 유감입니다. 이지치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 중에서 사이코드라마는 만병통치약도 만능 열쇠도 아니다 라는 영상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저는 5.18 트라우마와 심리극에 대한 저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심리극이 만병통치약도 만능 열쇠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리극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인 치료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그 어떤 심리치료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리극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2014년 당시 세월호 유가족 다수에게는 참사 원인 규명 그리고 관련된 책임자 처벌이 최우선 순위였을 것 같습니다. 이지치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있는 심리극을 경험하면 달라질까요? 라는 영상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심리극이 보다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TV 심리극, 일회성, 이벤트성 심리극 쇼, 그리고 심리극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함부로 심리극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사람에게 심리극 경험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심리극 이벤트를 만들어 사람을 밀어놓고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회성, 이벤트성 심리극을 거부합니다. 저는 심리극에 동참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나 심리극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벤트가 필요한 사람에게 심리극을 소개하고 설명할 수는 있어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외국 자료를 살펴보면 트라우마 환자 대상의 심리극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 번역서도 있습니다. 저는 PTSD 치료 중인 환자 대상의 심리극을 진행한 적이 있고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에서 심리극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트라우마에 대한 적절한 전략과 대처 방법을 고려하면서 심리극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3번의 무기력을 경험했습니다. 무기력한 제 자신에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과 함께 저의 정체성을 진지하게 되짚어 볼 수 있었던 인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3번의 무기력을 풀어가는 최선의 방법으로 저는 안전한 심리극 진행을 선택했습니다.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는 안전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제 혼잣말 산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 기회되는 대로 이곳저곳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혼잣말 하면서 혼잣말 산책을 제작하겠습니다. 이상 이야기 드라마 7일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의 혼잣말 산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